우리나라의 각종 핫한 소식들만 모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대한광개토TV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최근 대한민국의 순수 기술력으로 개발한 KF-21 전투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였는데요. 이를 보며 주변국인 일본, 중국은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특히 일본은 대한민국의 KF-21을 아직 고작 블록1 형태의 모델이며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고 꼬집으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. 또한 일본은 일본 공군과 맞붙게 된다면 일본이 보유한 200여 대의 F-35와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나친 망상을 말하고 있다고 하죠. 그런데 이런 일본의 언급은 더욱 일본의 무기 기술력이 대한민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과 같은데요. 그 이유는 일본의 F-35 전투기는 전부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에서 만든 일본 기술력이라고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미국 전투기라는 것입니다.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KF-21과는 매우 대조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. 더군다나 일본이 자랑하는 미국산 F-35 전투기는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도 큰 문제인데요. 2020년에도 일본에서 훈련 중인 F-35 전투기가 추락했던 사고가 있었고 2021년에도 일본 공군이 F-35 비행 중에 긴급기지 복귀를 했던 이슈도 있었으며 일본 이외에도 영국에서도 F-35가 영국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다가 바로 추락하는 사건도 벌어졌었죠. 대당 구매 가격이 약 1,2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하는 F-35를 일본은 이 가격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가장 비싼 약 1,700억 원에 들여온 것도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걸 자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 스스로가 본인의 국방 문제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. 게다가 최근 대한민국은 블록1 형태의 4.5세대 세미 스텔스가 아닌 블록2 형태의 5세대급 KF-21 스텔스 기체로서 첫 실험을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. 이 5세대 기술도 수입품이 아닌 대한민국의 기업인 노르페인트에서 핵심 군사 기술인 특수 스텔스 페인트를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레이더에 획기적으로 탐지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핵심 기술 개발을 마쳤다고 합니다. 이 핵심 스텔스 기술을 즉시 KF-21 전투기에 적용할 예정임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. 5세대 스텔스 KF-21 전투기의 핵심 개발 요소는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뛰어난 스텔스 기능과 초음속 구간의 제트 엔진을 넘어 극초음속 구간이 램제트 엔진을 가동하여 비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이 핵심 기술들을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개발 중인데요.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5세대 전투기의 특징은 스텔스 기능이 대표적 성능이다 라고 하며 4.5세대 전투기는 이사 레이더 등 항전 장비가 4세대에 비해 향상된 형태라고 하였습니다. 또한 대한민국의 KF-21 전투기는 레이더에 피탐이 되는 수치를 대폭 낮추는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라고 하며 저피탐 기능이 KF-21 전투기 설계에 반영되었고 추가로 도료를 이용해 저피탐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. 현재 대한민국 스텔스 기술 개발을 총 3단계로 나누자면 2단계까지는 마무리가 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하며 머지않아 3단계까지 마무리하여 앞으로의 대한민국 5세대 KF-21 전투기는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. 또한 대한민국 KF-21 전투기는 블록2를 넘어 블록3의 개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. 이는 향후 2030년대 초에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. KF-21 전투기를 5세대로 개량하기보다는 바로 6세대 차세대 전투기, 즉 후속기 개발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언급도 한 상황인데 이는 조금 지켜봐야 할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.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은 당연 스텔스 기술인데요. 이는 스텔스 도료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스텔스 도료를 대한민국 민간 기업인 노르페인트에서 진행 중인데요. 이 스텔스 도료 페인트는 스텔스의 핵심 기술인
전파 흡수 재료 등 미래 스텔스 무기체계 기반 기술을 확보, 향후 스텔스 무기체계 활용 및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.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스텔스 도료 페인트가 기능평가에서 초고 성능 레이더를 회피하는 수준이 예상보다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하였습니다. 대한민국의 KF-21 전투기에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여 레이더가 방출한 전자기장이 물체를 만난 후 돌아오는 레이더 단면적을 흡수하여 적 레이더에 포착되더라도 아주 작은 탁구공 수준으로 작게 만드는 것이 이 개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현재 기술력으로는 미국산 최신형 전투기엔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블록 3까지 피탐율을 꾸준히 낮출 계획이며 이는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피탐율을 자랑하는 스텔스 도료를 적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였습니다. 사실 현재 KF-21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를 제외한 전투기 중에서는 세계 최고 사양을 갖춘 전투기인데요. 이런 전투기를 대한민국의 온전한 기술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. 이런 KF-21 전투기는 이에 멈추지 않고 5세대를 넘어 6세대 전투기를 향해 개발하겠다고 한 고위 관계자가 말하였습니다. 구체적으로 2026년까지 블록 1, 즉 공대공 능력을 갖춘 KF-21 전투기가 개발되고 2028년까지 KF-21 전투기는 블록 2, 즉 공대지 무장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이렇게 대한민국의 KF-21 전투기는 4.5세대 전투기로 시작하였지만 그 토대가 6세대 그 이상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전투기로서 대한민국 5세대, 이보다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는 시간 문제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. KF-21 전투기의 온전한 6세대 스텔스기로 진화를 위해서는 전투기 동체를 저피탐일 기체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와 더불어 적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거나 난반사 방지 기능이 갖춰진 세계 최정상 수준의 스텔스 기술을 대한민국의 KF-21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.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전부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. 이런 세계 정상급 국방 기술력을 지닌 대한민국 KF-21 보람의 전투기 및 K2 표전차, K9 자주포, FA-50 경공격기까지 무기시장 비중을 크게 차지할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척 궁금하군요. 지금까지 대한광개토TV였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